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금요일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트코인은 24,000불, 이더리움은 1890불, 그리고 XRP는 37센트에서 38센트 주변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 제가 했던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약식 판결 전까지 흰먼 이메일은 제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합의 없이 약식 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9월 중순쯤 되어야 토레스 판사의 흰먼 이메일 관련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SEC는 분명 항소를 통해 적어도 내년 약식 판결까지는 이메일 제출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커뮤니티를 보면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찾아보니 아직까지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많고 그중 꽤나 설득력이 있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과는 반대로 첫째, 이 소송은 합의로 끝날 것, 그리고 둘째로 이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의 이 팀 하워드 트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은 다음 4가지 이유로 합의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9월이면 갠슬러가 SEC 체어맨으로서 첫 회계 연도를 마무리 짓는다. SEC도 돈을 벌었다는 걸 연말에 보여줘야 하는데 갠슬러는 지금까지 소송으로 거의 돈을 벌지 못했다. 갠슬러는 아마 내년에 사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임 전 본인 이름으로 끝난 큰 소송은 남겨두고 싶어 할 것이다. 둘째, 리플이 셀시우스 자산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리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 것도 이상하다. 분명히 소송이 끝난 후에 이 계약을 할 테고 이는 소송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셋째, 토레스 판사가 넷번 판사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고 똑같이 이메일 제출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 자체가 앞으로 SEC한테 불리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그 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판례로 내세울 테니 SEC 입장에서는 이메일 제출뿐만 아니라 제출 판결까지도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메일엔 아마 그들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을 테니 절대로 공개되는 리스크를 감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합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팀은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언제 합의를 볼지는 갠슬러 마음인 것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가오는 9월이 갠슬러 SEC의 첫 회계 연도라는 것이다. 9월 이전에 합의를 본다면 갠슬러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XRP도 법적 명확성을 가지게 되니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도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다면 SEC가 애초에 이 소송을 건 목적이 뭐냐에 대한 추측이죠. 만약 팀이 말하는 대로 본인의 정치판 스펙을 쌓는 게 게리 갠슬러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 분석에 저도 크게 동의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 SEC가 이 소송을 들고 온 배후에는 더 큰 세력들과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술 안정화가 될 때까지 리플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JP모건 등 대리은행들의 돈줄을 위협할 수 있는 싹을 미리 자르려는 거라든지 제 느낌이 맞다면 이 소송은 지연 자체가 목적이므로 SEC한테 불리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엔 정말 합의를 볼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2년 동안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이젠 합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일본 신세이 은행 소식입니다. 기한 한정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신규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혹은 XRP를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리워드 금액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소량이지만 다른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XRP를 나눠준다고 하는 건
일본에서 사람들의 XRP 인지도가 꽤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도 XRP를 증권이 아니라 이렇게 이벤트로도 나눠줄 수 있는 화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요시타카 키타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쓸 것이다 라는 발언이죠. 자, 요시타카 키타오 이야기가 나왔으니 관련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시타카 키타오는 SBI 그룹의 CEO고 SBI는 리플의 오래된 파트너이죠. 최근에 SBI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클리어 마켓츠라는 전자거래소 겸 금융거래 서비스 회사의 비트코인 파생 상품 OTC 거래를 미국에서 CFTC가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도 궁금해서 더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말해 이번 허가로 CFT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영향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으로만 시작하지만 앞으로 다른 가상자산들도 허가를 내주면서 점차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관화를 넓혀가게 될 수 있는 거니 이번에 그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TC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SEC보다 훨씬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자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여러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분류한 SEC를 두고 현재 CFTC 위원 캐롤라인 팸은 이런 막무가내 집행을 통한 규제는 윤리적이지 않다, 명확한 법을 정해놓는 게 먼저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2년 전 CFTC의 체어맨 크리스토퍼 정칼로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하위 테스트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왜 XRP가 증권이 아닌지 디테일한 글을 올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도 CFTC의 관할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규제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짧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폭우로 인한 큰 피해 없으셨길 기원합니다. 빠른 복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또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쉴 수 있을 만큼 쉬고 월요일에 또다시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